돈도 무기도 고갈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임계점에 다가서고 있다.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인종청소. 국제사법재판소가 긴급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대가 엄청나게 변화했잖아요. 모든 나라가 다 똑똑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다극화의 시대라 그러는데, 미국 1급 패권이 지배했던 이 세계는 전쟁의 세계였거든요. 미국을 정점으로 했던 신자유주의 세계화 질서가 대체할 수 있는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면 이제 이렇게 새로운 세계가 올 수 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다극화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한일 관계를 신속하게 복원하고 한국에 이 윤석열 정권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1905년 혹은 1910년 나라를 팔아먹었던 그 사람들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Look at the countries that are standing against the U.S. They have a common problem. The common problem is that U.S. hegemony threatens their own independence. Realize that they have to fight. Nothing is given. We have to fight. And it has also lost its economic ability to impose sanctions around the world. 40 countries, a third of the world population, is in an attempted stranglehold, but they no longer are alone. 다극화 세계 질서가 떠오르고 있다. 주권을 존중하고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철학적인 어떤 문명적인 수준의 새로운 진화의 초입이다. Which kind of humanity do we want to be? That's the question. 네, 자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상 읽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워메리카 운명 감독 김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예고편이 나갔는데요. 네네. 뭐 기술적인 문제로 좀 깜빡깜빡거렸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걸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제대로 잘 만들었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좀 송출해서 깜빡깜빡거리는 게 있었어요. 네. 자, 어쨌든 오랜만에 뵙는데 그 워메리카의 운명 1편 이 아주 뜨거운 반응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좀 많이 그렇죠. 봐주신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수출했다는 얘기도 해외 수출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지금 일본, 미국 이런 데서 이제 상영이 되고 있고요. 공동체 상영으로. 네. 또 이란의 국영 TV, 프레스 TV에서 지난 8월 달에 3일 동안 방영을 한 걸로 들었습니다. 네, 이란 국영 TV에서까지 방영되는 세계적인 작품으로 인정받은. 네. 네. 자, 그래서 여기저기 상영을 끝마치고 현재는 유튜브에 공개가 되어 있죠? 예, 유튜브에 8월 달에 올렸습니다. 8월 달에? 많이들 봤습니까? 유튜브 공개한 다음에? 유튜브, 글쎄요. 사실 한 15,000명 정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좀 길기도 하고, 네. 좀 더 많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그러게요. 더 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정말 잘 만든 다큐멘터리인데. 좀 더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5,000명밖에 안 봤어요.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워메리카의 운명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자, 1편을 어쨌든 잘 만드셨고, 본전 다 뽑으셨는데, 소기의 성과를 다 거두셨는데, 이제 돈과 관련돼서 한 얘기가 아니고, 목적한 바를 이루셨는데, 2편을 또 만드셨다고. 네, 그러게요. 제가 1편 만들 때 사실 엄두가 좀 잘 안 나긴 했었거든요. 이게 너무 미국에 대한 이야기가 좀 방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만들 때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1편을 만들고 나니까 또 2편에 대한 기대들을 많이 해주셨고 저도 한 1편에 60분 정도의 내용을 담다 보니까 못 담은 얘기들이 또 많이 아쉬워서 그리고 또 그 1편에서는 이제 전쟁국가 미국의 시작과 지금 이제 거세게 이제 다극화 시대로 시작하는 이제 세계 질서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그 제작하고 나는 1년 동안 그 다극화로의 변화가 더 거세고 또 미국의 그 패권의 추락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1편 만들고 땡칠라 그랬는데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들어가지고 주변에서 보고 평가가 좋고 더 만들려는 어떤 기대도 있었고 또 1편에서 미처 다 담지 못한 얘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1편을 만든 이후에도 미국 패권의 추락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를 더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시죠?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1편으로 창원에 있는 이제 노동조합 간부들 상영을 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그분들 비슷한 반응들이 꽤 있는데 그분들도 이제 미국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셨던 분들이 같은 경우 충격을 받으시고 근데 그래도 설마 미국이 그 강대한 미국이 망하겠느냐 미국은 달러만 찍어내면 다 되는 나라인데 그게 달러가 지금 기축통화인데 되겠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이 나쁜 건 알겠는데 정말 그런 일이 올까? 이게 이제 1편을 보시고도 좀 그런 의문들이 드셔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2편을 만드는 것도 이게 그냥 하나의 미국이 망할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나 가능성이 아니라 이게 대세고 확정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좀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그분들은 세상 읽기를 안 보시는 분들이군요. 네, 맞아요. 세상 읽기 보시면 사실 아메리카 안 봐도 다 내용을 충분히 아실 텐데.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미국이 망한다는 표현을 쓰면 갑자기 어느 날 무너져가지고 국가가 붕괴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시는 것은 미국의 1급 패권 체제 세계를 혼자서 지배해왔던 이 패권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 그게 붕괴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맞습니다. 미국 자체가 뭐 하루아침에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메리카의 운명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 패권 얘기를 좀 이제 추락 얘기를 더 하고 다극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편을 만드셨고 드디어 다 만드신 겁니까? 아직 다 만들진 못했습니다. 제가 9월 24일 날 저희 이제 제작진 내부적으로는 시사회를 했었는데 시사회 때 이제 좀 평가도 듣고 또 저 이제 만드는 이제 저희 제작팀 입장에서 좀 아쉬움들이 많이 있어서 더 보완하고 수정을 하고 있고 또 크게는 이 지금 10월에 엄청난 이 세계 격변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추가를 하거나 이제 보완하게 되면서 편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느 순간 끊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건들은 계속 일어날 테니까. 근데 어쨌든 거의 시사회를 할 정도로까지는 진전이 된 거네요. 저희가 그래서 그러니까 시점은 이제 11월 11일 날 저희가 공개 시사회를 아트하우스 모모라는 극장에서 11월 11일 날 저희 그 다음 주에 아마 카잔에서 브릭스 정상회의가 있는데 그때 좀 큰 발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브릭스 정상회의를 좀 기점으로 해서 좀 이 작품을 완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미국 달러를 대체하는 브릭스 통화가 만들어질 것이냐 이것이 지금 상당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저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만들어진다면 뭐 이번에 아니면 언젠간 만들어지겠죠. 조만간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미국의 달러 패권,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는 큰 폭으로 하락하고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기점으로 미국을 더 연맥이는 목적으로 그날 하시기로 했다. 일단 브릭스가 저도 이제 막 완전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1급 패권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를 대안으로 그러니까 각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상호 협력의 경제 질서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번에 큰 뭐
새로운 대한 기축통화든 어떤 뭐 다른 나라들의 더 합류든 이런 거 되면 그런 미국의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좀 무너뜨리는데 큰 계기가 또 될 것 네.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브릭스 회의를 미국이 아주 뭐 신경이 예민해져서 쳐다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작 진행 상황은 대략 들어봤고요. 이제 이미 시사회를 하고 11일 날 공개 시사회를 할 정도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고편을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아쉽게도 좀 깜빡깜빡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더 궁금하죠? 중간에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이번에 2편 제작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았던 일 있습니까? 네. 우선 이제 예고편은 그 통일시대 TV에도 아마 예고편이 올라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따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억에 남는 것은 저희가 이제 1편을 상영도 하면서 좀 상영 때문에도 일본이나 미국 이런 나라들 방문하면서 또 2편 취재도 겸하면서 했는데 그 세계 각국에서 미국의 지금 이 아까 1급 패권 질서 그러니까 미국이 마음대로 침략하고 마음대로 경제를 주도했던 것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도 그런 이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많지만 그게 한국을 넘어서서 세계에서는 더 거세게 그런 이제 활동과 목소리를 내는 분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이게 걷잡을 수 없는 미국의 1급 패권 시대는 끝나가는 거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 이제 모습들을 직접 인터뷰도 하고 담은 것들이 기억에 남고 찍기도 하시고 근데 미국의 모습이 좀 많이 또 미국에서 그때 한참 팔레스타인 지지주의가 벌어질 때 미국에 계셨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 캐냐 하면서 다니면서 막 인터뷰하시고 사진 찍고 그걸 막 올리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분들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운도 참 좋다. 그것 때문에 가신 건 아니잖아요. 전혀 그것 때문에 아니었고 다른 것 때문에 갔는데 그게 터지는 바람에 인터뷰도 하고 영상도 찍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제가 미국 첫날 도착했는데 뉴스에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에 그 학생들 농성을 하고 있고 경찰이 막 진압하고 있다는 걸 뉴스에서 보고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제 그때 같이 있던 사람들이 한번 컬럼비아 대학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뒤로 미국 전역의 대학가로 확산되더라고요. 제가 근데 컬럼비아 대학 가려고 하니까 학교 앞을 다 봉쇄해서 막았어요. 컬럼비아 대학은 갈 수 없었고 이제 뉴욕에 이제 다른 대학들 이제 뉴욕 시립대학이나 뭐 이런 FIT 대학이나 이런 데서 연대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대학들은 이제 가서 학생들 인터뷰도 하고 또 시위 장면 모습도 좀 보고. 그 당시에 콜롬비아 대학 그 시위 진압을 아주 강력하게 했구만요. 미국이 민주국가라고 하면서 말은 하는 짓 보면은요. 콜롬비아 제가 LA에 또 이제 뉴욕에 LA 갔을 때 LA에서 UCLA 대학도 진압을 되게 심하게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 거의 고무총탄이라고 하는데 총을 학생들한테 이제 쏘고 그 머리에 맞고 실려나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생들은 이제 뭔가 폭력적으로 시위를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맞고 연좌하고 이 정도인데 미국 경찰들은 진짜 무자비하다고 무자비하다. 그래서 저가 그날 있다가 위험하다. 특히 그 외국인들이 이곳에 있다가는 정말 경찰들한테 어떤 폭행을 당할지 모른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받아서 저도 판단을 하다가 이게 그 정도까지. 미국 경찰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진압하는 거는 옛날 베트남전 때도 그랬습니다. 평화 시위를 하는 학생들에게 총을 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국 제국주의는 착한 척 하다가 민주주의를 잘 지키는 척 쇼하다가 조금만 불리해지고 자기들의 근본 이익을 건드린다 싶으면 그야말로 야수로 돌변하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죠. 자, 그래서 대학생들도 인터뷰하셨고 또 다른 나라 가서 그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도 인터뷰하신 적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온 지로라는 이제 이름이 지로예요? 이제 같이 좀 저는 영어를 잘 못하긴 하지만 이제 친해져서 막 브라더 서로 이렇게 했는데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프리카가 어떤 변화를 지금 겪고 있는지 생생하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놀랐었거든요. 이제 그분 이야기가 2편 영화에도 나오는데 아프리카가 이제 서방 특히 프랑스나 미국의 이제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엄청난 착취와 내분에 있었는데 지금
특히 사헬 지역이라고 아프리카의 좀 변방이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네. 프랑스를 쫓아내고 미군 기지를 철수시키고 네. 엄청난 이제 그 자주적인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예. 지로가 했던 얘기 그 교수님이 했던 얘기 중에 지로가 교수님이군요. 저는 애인 줄 알았어요. 지로라 그래가지고. 교수님인데 그 프랑스는 자기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고 우리 존엄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바뀌지 않고 직접 나서서 싸울 때만이 바뀐다는 걸 지금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절감하고 있고 직접 행동에 나섰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패권이 사실은 미국이 자기 자체 모순 때문에 패권을 상실한 측면도 있지만요. 그 세계 각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패권에 맞서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고요. 미국의 대학생들이고 또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있죠. 저희 이제 주로 2편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 중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 팔레스타인에서의 저항이 또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이 제재로 러시아를 붕괴시키려고 했는데 그 제재가 오히려 유럽에 독이 되고 미국의 달러 패권을 약화시키는 이제 상황으로 벌어지잖아요. 그게 세계가 이 미국의 제재는 또 다른 이제 전쟁 수단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 제재에 거부하면서 이 다국화 질서를 만드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 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제재를 무력화시키는 세계의 지금 다국화 질서 이 부분을 좀 진영의 힘. 뭐 우크라이나도 직접 가신 건 아니죠? 거기는 가진 않았어요. 거기 가서 뭐 독일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독일이 그렇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하면서 몰락하고 있다고. 그렇죠. 경제가 엉망입니다. 자, 그리고 팔레스타인 쪽은 직접 한번 가셨습니까? 아니요, 팔레스타인 거기도 가면 죽기 딱 좋죠. 근데 뭐 중동 쪽의 분들을 만날 기회는 있었고 중동의 상황들을 좀 자세히. 그래서 저 1편은 이제 사실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탄생했고 미국이 왜 전쟁 중독에 걸렸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생생하게 보여준 다큐였다면 이번에 두 번째 다큐의 주요 내용은 다국화 진영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일 수도 있겠네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거기에는 우리나라도 나오겠죠? 우리나라도 나오는데 우리나라 부분 지금 편집을 저도 계속 하면서 고민인데 좀 좋은 모습으로 안 나오고 있어서 지금 미국은 세계는 정말 미국의 지배를 거부하고 각국의 주권과 자기의 존엄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과연 우리 한국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한국의 정부의 모습은 윤석열 정부의 모습 너무 반대로 가고 있어가지고 깜깜하죠. 그 반대의 끝은 너무 처참한 수 있잖아요. 전쟁 위기가 닥쳐오고 있고. 근데 우리 한국의 민중들이나 국민들은 이제 빨리 좀 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로 좀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1편과 대비해 봤을 때 뭐가 많이 다르다. 이거 내용성의 차이는 말씀하셨고요. 제일 많이 나는 거는 영어 비중이 참 많이 높은데 외국 2편이 높다는 거죠? 영어 비중이? 1편에는 이제 외국 분은 이제 미셸 초소토프스키 교수 한 분이 나오셨는데 2편에는 좀 많이 나오세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촬영하셨던 분들이나 이제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의 인터뷰들이 좋은데 또 유럽에서 온 교수님 인터뷰도 참 좋았습니다. 유럽이 어떻게 지금 몰락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그러다 보니까 외국 영어 비중이 너무 높아서 편집하는데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자막이 있는 거죠? 다 자막을 넣고. 저는 그럼 괜찮습니다. 자막 있으면. 자막 없으면 안 보려는 건데. 그게 보는 차원에서는 그게 좀 차이고 중요한 건 이제 과거의 이야기보다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좀 심인 것 같아요. 1편에서는 좀 과거의 미국의 탄생부터 뭐 쭉 전쟁했던 역사들이었다면 지금의 현재 이야기. 그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훨씬 더 피부에 와닿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이 편이. 생생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니까. 사실 저도 이제 중동 이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의 인종학살이나
것들을 이제 자료를 모아서 수집해서 이제 편집을 하고 있는데 매우 좀 끔찍하고 네. 정말 처참한 맞습니다.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한국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뭐 이스라엘이 잘 하고 있고 이런 것처럼. 근데 네. 그런 실상을 좀 보시면 충격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미국의 대학생들도 사실 그런 SNS에 올라온 영상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시위에 나서고 그렇죠. 있는 네. 더라고요. 자, 뭐 이 영상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제가 볼 때도 미국에 대해서 알고 있던 분들도 네. 그 워메리카의 운명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1편을 봤을 때 예. 뭐 피가 끓는 듯한 충격을 받는 분들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상이 주는 이 위력. 예. 또 어떤 감동 네. 뭐 이런 것들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2편도 나오면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예. 자, 이 네. 편과 관련해서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아,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편집 마무리 수정 중인데, 뭐 마지막까지 조금 최대한 그런 생생하거나 사람들에게 공감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려고 노력은 하는데, 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또 1편에 이어서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좀 압축할까 이걸 좀 계속 고민하고 있긴 합니다. 그 압축하지 마시고 3편을 만들면 돼요. 3편. 3편은 정말 제 엄두가 안 나는데 제가 1편을 만들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었는데 안 좋은 점은 이제 급 노화가 좀 온 느낌을 확 받거든요. 노화가? 허리병과 눈병과. 네. 그래서 그게 이 다큐멘터리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나이 때문일까요? 나이일 수도 있고 윤석열 때문일 수도 있는데 예, 왜 맞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복합적으로. 워메리카의 운명은 죄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잘 만드셨고 3편은 그런 거 만드시면 되죠.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다 혹시. 예.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난리가 났다. 또 뭐 브릭스가 기축통화 만들었다. 예. 한국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이런 게 또 있을 테니까 그걸로 또 그때 되면 한번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도 11월 5일 날이 또 미국 대선이다 보니까 네. 한 제작팀 중에서 이제 미국 대선 끝난 다음에 그 상황 보고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도 하시는데 뭐 크게 네. 뭐 엄청난 거 차이는 그렇죠. 없으니까 당장은. 네. 자, 우선 2편 다 만들어졌고 이제 거의 시사회 공개 시사회까지 잡혀 있습니다. 요거를 많이 알려주셔서 시사회 많이 오시면 좋죠. 예, 시사회 아마 저희가 신청 그 웹자보나 링크가 이제 공개될 텐데요. 네. 시사회가 기본은 저희 제작위원분들 함께 제작할 수 있게 도움 주셨던 분들을 초대하는 시사회인데 그 외에도 아마 신청하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저희가 제작위원을 아직 좀 제작위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계속 11월. 모집 중이에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크레딧에 올라갈 텐데요. 크레딧 작업은 아마 11월 초까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작위원에 가입해 주시면 저희 제작 마지막 단계에 좀 더 완성 높은 작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이 워메리카 2를 알리는 데에서도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이들 알려주십시오. 지금 댓글을 보니까요, 김철민 감독이 역사에 남을 일을 하셨다 이런 얘기를 저분은 제가 아는 분이에요. 네, 저도 아는 분이에요. 이게 이제 띄워져서 3편 만들게 하려는 뜻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막 칭찬도 하셔요. 귀엽다고. 이건 감독님이 고용하신 분이에요? 아는 KMJ. 야, 너 들어와서 나 칭찬해. 뭐 이런 알바생? 네,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진짜로 저 마음에서 우러나서 칭찬하신 건가? 귀엽다고? 자, 하여튼 칭찬하신 거 보니까 이제 3편도 만드시라는 뜻이네. 그죠? 자, 뭐 3편 얘기하시면 부담될 테니까, 모른다고 하십니다. 예. 아주 훌륭한 알바입니다. 이렇게 모른다고 해야죠. 네. 자, 어쨌든 2편이 또 1편 이상의 좋은 성과 맺기를 바라고요. 예. 시사회 저도 되면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예, 출연하셨으니까 꼭 와서. 저도 나옵니까 또? 네, 제가 마지막 거의 끝날 때쯤에 꼭 필요한 멘트가 있는데 소장님이 인터뷰에서 나와서. 그렇군요. 길진 않지만 네. 1편에 이어서 2편에도 출연.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출연료도 못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철민 감독님 바쁘신데 나와서서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나중에 이거 한번 만들어서 상영할 때쯤 한번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말을 잘못해서 또 출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